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대출 수요가 신용대출 등으로 옮겨가는 이른바 통선 효과를 찬찬히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피해 신용대출로 대출했다면 금융감독원 검사 등을 통해 발견하고 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신용대출이 8월에 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 통선 효과가 그렇게 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 투자가 올해 반토막에 가까울 정도로 대폭 줄었습니다. 한국은행은 1월부터 7월까지 우리나라의 대중국 직접 투자는 17억 5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31억 1천만 달러보다 무려 43.7%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사드 배치로 중국 내 반한 정서가 확산됐고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에 대한 투자 심리도 얼어붙었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 반면 같은 기간 일본은 마이너스 3.7%, 미국이 마이너스 37.5%를 보이며 한국보다는 감소폭이 작았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현대기아차의 지난달 중국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기아차에 따르면 지난달 두 회사의 중국 판매량은 7만 6천여 대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9%가량 줄었습니다. 1월부터 8월까지 올해 현대기아차의 중국 누전 판매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여전히 45%나 적은 상태입니다. 정부가 올해 말 점용기간 30년이 만료돼 국가로 귀속되는 서울역 롯데마트와 영등포역 롯데백화점의 영업을 한시적으로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이달 안에 민자 역사에 입주한 사업자와 종사자들에게 정부 방침을 알리고 정리기간 부여 계획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민자역사 상업시설의 소유권이 국가로 넘어가 영업이 즉시 중단되면 입주 상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고요. 우리 양 증시 기분 좋게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이후로 거래선은 오랜만에 2,400선 터치했고 현재 2,410선까지도 터치한 상황입니다. 현재 지수도 2,413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상승폭도 1%가 넘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좋은 흐름들 오랜만에 이어가고 있는데요. 역시나 이렇게 시장을 견인하는 것은 전기전자업종의 귀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외국인 매수로 주도주로 다시금 귀환한 전기전자업종이 오늘도 큰 폭의 아웃퍼폼이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삼성전자는 250만 원 안착, SK하이닉스는 8만 원 터치라는 역사적인 8만 원 이 거래선까지 갔습니다. 가는 종목들은 이렇게 더 잘 가는 분위기고요. 하반기 실적도 전기전자업종을 비롯해서 몇 가지 업종은 기대 이상일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미 주가는 선반영되면서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또 대외 리스크를 살펴보면 북한발 악재가 조금은 희석이 돼 있는 상황이고 이번 주에 있을 예정인 FOMC 회의에서도 예상치만큼 얘기가 나올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얘기들까지 나오면서 시장이 가는데 한몫하고 있습니다. 상승작이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 보니까 2,400선 위로 올라왔고요. 주가도 가는 종목들은 이미 전고점 뚫고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투자 방향성 가는 말이긴 한데 너무 많이 달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나올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달리는 말에 또 달려가 봐야 되겠다. 같이 타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만큼 월요일장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장에서 어떤 방향성을 잡아야 할지 좀 혼란스러운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와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코스피 현재 상황부터 체크해보도록 하죠. 코스피는 2,410선 위에서 움직입니다. 2,412.93포인트 움직이고요. 1.13%나 상승합니다. 지난 8월 8일 이후로 2,400선이 회복이 된 건 정말 오랜만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2,390포인트 때부터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현재 포인트 오늘의 고점 부근입니다. 2,412, 2,413까지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주체 보시면 외국인이 오늘장을 견인하고 있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매수량이 더 늘었네요. 1,207억 원까지 늘었고요. 기관은 156억 원 매도. 하지만 개인이 1,238억 원 정도 팔고 있다. 이 부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장의 1등 공시는 전기전자 업종들입니다. 시총 1, 2위 종목들이 지금 3%가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제 260만 원까지 돌파를 했네요. SK하이닉스도 지금 8만 원 부근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요. 현대차 보합권이고 LG화학이 지금 40만 원이 살짝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가 강보합권이고요. 한국전력, 보합, 네이버, 삼성물산, 신한지주 올라가는데 특히나 삼성물산이 오늘 5, 6% 정도의 큰 시세 분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살펴보도록 하죠. 전반적으로 빨간불 보이는 가운데 삼성생명, KB금융 역시 올라가고요. 바이오주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서 코스닥 종목들도 많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현대모비스, SK텔레콤은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코스닥 시장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 역시 670포인트 가볍게 지켜주면서 이제 680포인트를 향해 달려갑니다. 거래소에 비해서 상승폭이 적긴 하지만 0.48%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중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장 초반보다 많이 올라왔고요. 그래도 676포인트 고점 1시경에 찍고 조금 지수가 밀려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수급 주체 체크해 볼 텐데 이곳에서도 외국인은 삽니다. 589억 원 외국인이 사고 개인도 378억 원 삽니다. 하지만 기관이 716억 원 팔고 있다. 기관 가운데선 연기금만 사고 있고 나머지 주체들은 모두 팝니다. 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이 이전 상장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움직이는데 오늘 6%, 7%대의 급등이 나오면서 52주 신고가 또 경신합니다. 헬스케어는 지금 보합권이고요. 메디톡스가 낙폭이 좀 있네요. 3%의 하락입니다. CJNM이 이제 8만 원 목전에 두고 있고요. 신라젠도 상승 흐름 이어갑니다. 6위부터 10위 만나볼까요? 슈젤도 오늘 보톡스 관련주들이 좀 어렵고요. 로에는 이제 9만 원까지 2천 원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코미팜, SK머티리얼즈 빠지고 바이로메드가 오늘 큰 폭의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1만 7,500원대까지 밀리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캠텍, 컴투스 올라가고 원익 IPS도 올라갑니다. 하지만 나노스가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리고 SFA는 약보합권이다. 체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1126원 50전에 거래가 됩니다. 5원 20전 하락하면서 원화 강세 나타납니다. 국내 양 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장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종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김민수 부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연결돼 있습니까? 나와 계십니까,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부장님. 아유, 어디 가신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쭤봐야 될 게 산더미 같은데. 예, 자, 2,400선이 나왔습니다. 뭐, 부장님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하셨을 텐데 지수가 상승 흐름으로 갈 것이다. 지난주에도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이번 주에는 FOMC 회의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지금 뭐 악재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최근 들어서 시장이 기지개를 피면서 이제 조정 받을 만큼 받았다. 다음 자리로 가겠다라는 관점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 쪽에서 오늘 시장 변화로 해석해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이번 주 19일에서 20일 날 미국의 FOMC 회의가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지금 다 아는 것처럼 이 금리 동결로 이어지고 이제 자산 축소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어질 것이다. 그런 관점들이 상당히 높은데 특히 10월 달부터 시행을 하면서 매달 한 100억 달러. 그래서 100억 달러씩 추가를 해서 500억 달러 규모 쪽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런 관점들이 일단 연준에서 친절하게 안내가 거의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이 물론 자산 축소를 하면서 나올 수 있는 긴축과 관련된 뉴스다란 쪽에서 위축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지금 최근에 연준이 보여준 여러 가지 시각을 통해서 봤었을 때 아무래도 최근에 나오는 변화가 어느 정도 경기에 대해서는 신뢰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긴축이 시장에 충격이 되지 않게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흐름들을 맞춰간다는 쪽으로 봤었을 때 불확실성 해소 관점의 가능성이 크다는 쪽으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그리고 지난주에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 끝나면서 이 조정권에 대한 우려감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상황 쪽에서 지금 이제 시장이 3분기 기업 실적에 대한 흐름들을 기반으로 해서 시장을 다시 재조명하고 있다는 관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 기관이 매수한 업종과 종목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오늘도 뚜렷하게 두각이 되는 종목들의 대표적인 흐름들이 이 3분기에 기업 실적을 기반하면서 움직인다는 관점과 함께
그 연장선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봤었을 때 일단 전반적인 흐름들 나쁘지 않다는 쪽으로 보시면서 시장 흐름 대응하는 게 중요할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월요일이고요. 이번 주 시장 전망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 좀 긍정적으로 그래도 보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전반적으로 이제 보통 이제 시장이 저항선의 흐름들에서 무거워졌다가 이 저항선을 안착하고 나서 시장 흐름들이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분위기가 또 바뀌는 게 사실이라고 했었을 때 2385선 박스권 상단부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지지권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2400선까지 안착한 뒤에 잠시 확인 과정은 있겠지만은 추가로 2435선 다음 저항대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외국인들과 관련된 수급들, 특히 오전에는 그렇게 강한 변화가 아니었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가 조금씩 안도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앞서서도 강조를 드렸듯이 실적 중심의 변화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IT 업종 중심의 경기 민감 섹터들, 특히 정유라든가 석유화학, 은행업종 이런 쪽까지도 전반적인 확산이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계속 체크를 하면서 대응할 걸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특히 지금 같은 시점 쪽에서 과거에는 대형주의 코스피 시장이 움직인다라고 했었을 때 코스닥은 여지없이 하락했습니다. 그만큼 소외의 가장 큰 대상이 됐었던 모습들인데 최근 들어서는 아예 코스닥 시장도 동반적으로 나도 같은 시장이다라는 움직임 쪽에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인데 코스닥 시장도 실적 관련돼서 움직이고 있는 기반들이 특히 작년 동기 대비해서 50% 가까이 영업이익이 늘어난 회사들이 속출하는 만큼 그에 따른 자신감도 코스닥 시장에서 같이 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봤었을 때 실적 개선 뚜렷하게 움직이고 있는 바이오 쪽이라든가 그리고 IT의 낙수 효과를 충분히 누리고 있는 IT 장비주, 부품주 이런 쪽으로는 계속 시각 긍정적으로 가져가시면서 시장을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또 하나 배당 관련된 쪽의 종목들인데 1년 중에 배당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들을 쭉 지켜보게 되면 배당 직후와 그리고 한 8월달, 9월달이 가장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권과 마무리가 돼서 움직이는 시점이기 때문에 배당 관련주도 관심 있게 대응한 전략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배당 관련주 이야기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김민수 부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가도록 하죠.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 조금 전에도 잠깐 이야기해봤는데 FOMC 회의로 지금 세계에 눈이 좀 쏠려 있다. 이번 주는 그렇게 봐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긴축에 나설 것이라는 건 이미 시장에서 알고 있는 재료 같은데 초강력 허리케인 합이 어마의 충격이 좀 있어서 긴축 행보에 좀 영향이 좀 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조심스럽게 나오는데 이 부분 한번 풀어주시겠습니까? 네. 경제 전망과 물가가 이번 FOMC의 주요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이시는데요. 경제와 관련해서 허리케인의 영향은 아무래도 중립적이라는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2005년도였죠. 카트리나 니타가 연속해서 몰아쳤을 때 연준 같은 경우에도 이런 피해보다는 오히려 금리를 그 다음에 6월 달까지 매회마다 인상을 시켰고요. 2012년 샌디 때도 금융 양적 완화 정책을 추진 중이었는데 추가 완화는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허리케인과 패드의 금융 정책 간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데요. 다만 재해로 인한 금리 인하가 단행된 적은 있었습니다. 2001년 9.11 테러 때였는데요. 이때는 아무래도 IT 버블 붕괴로 인해서 실물 경제가 취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국가급 비상사태가 발생하자 아무 망설임 없이 금리를 인하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하마라든지 어마 같은 경우에는 2005년 카트리나 때보다도 경제적인 피해가 큰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망자가 80명에 불과했는데요. 아무래도
아무래도 2005년도에는 1,800명이 사망했고 또 복구 작업도 지금처럼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연중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산 축소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때문에 10월부터는 월간 국채 60억 달러 그리고 MBS 40억 달러를 포함해서 총 100억 달러를 축소해 나가기 시작할 것이라는 거를 밝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끝나면 의장 기자회견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는 것들이 나오는가 이 부분도 체크를 하는데 어떤 얘기 나올지 살짝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번에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겠지만 크게 경제 전망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금융 정상화 관련된 입장을 계속 고수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 문제는 물가 문제와 관련해서 여전히 저물가 상황 일시적인 상황으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금리 정책 변경이라든지 보유자산 축소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6월 모임 때도 점도표상에 연내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연준 참여자들은 12명이었습니다. 이 숫자가 전체 참가자 16명 중에서 과반수 이상을 계속 유지한다면은 아무래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달러는 강세가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셋째는 자신의 임기 종료에 따른 후임자 문제를 포함한 FOMC 멤버들의 대폭 교체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현재 지명권을 가진 대통령과 면접을 했다는 것과 비슷한 비중을 받고 있는 게 큰딸 이방카와 함께 옐렌 의장이 조차 모임을 가졌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옐렌 의장이 자신의 거취에 대한 발언 톤을 조금 높인다면은 아무래도 임기가 재임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앞으로 7명의 투표권을 가진 이사 중에서 4명을 자신의 인맥으로 지명할 수 있고요. 금융정책 담당 부의장도 금융규제 완화론자인 전 재무차관인 글렌 콜스로 임명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앨런 의장의 발언권은 FOMC에서도 앞으로 계속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FOMC를 앞두고도 미국 증시 지금 잠깐 얘기해봤는데 미국 증시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오름세였고요. 좋은 흐름들 가져가는데 FOMC 이후에도 이런 상승 추세 계속 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의견을 비슷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긍정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미국 증시의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정보기술주가 실적들이 전년 대비 14.2%나 상향 수정이 됐는데요. 이 부분들이 계속 지수 상승을 좀 이끌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 중에서도 팽주라가 불리는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을 비롯해서 통칭 멘트주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테슬라 7개 종목의 시가총액이 3,000조 원을 넘을 정도로 여전히 강력하고요. 또 정보기술 산업을 보면은 제조업과 서비스 모두 경기 확장 국면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보기술과 관련된 제조업 부분은 5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신흥국의 경기 회복뿐만 아니라 아이폰과 같은 가을철 신모델 출시로 인해서 스마트폰 부품 수요가 크게 늘어났고요. 전기 자동차라든지 자율주행 자동차의 보급으로 인해서 자동차용 직접 회로뿐만 아니라 전자 부품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주목하셔서 보셔야 될 점은 정보 서비스 기술 쪽인데요. 11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3월 인터넷이라든지 빅데이터,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시스템과 같은 관리, 운영, 위탁과 관련된 수요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성장이 멈추지 않는 한 IT 부분과 관련된 미국의 증시도 계속 좀 상승 흐름은 좀 더 이어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이제 유가 한번 여쭤보면서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유가 같은 경우에 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지난주 보니까 성장세가 좀 괜찮았습니다. 유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배경이 어디 있을까요? 네, 유가가 지금 1배럴에 49달러까지 회복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오펙이 8월 생산량이 전달보다 한 8만 배럴 정도 감산한 효과가 좀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세계 경기가 5분기 연속
확장 국면에 들어감에 따라서 원유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에 재고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 내 석유 시출 설비인 미국이 가동수가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석유 생산량 줄어드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국제에너지기구 같은 경우에는 9월 보고서를 통해서 OECD 국가의 그 원유 수요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하루 230만 배럴 정도 아주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전체 수요도 앞으로도 계속 늘어난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조그만 그 수요 변화 자체가 유가 상승의 그 근본적인 원인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원유 가격 그 상승 압력이 어느 때보다 계속 높아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유가가 어느 정도까지 그래도 좀 올라가 줄지 이 부분인데 어느 정도까지 보고 계십니까? 네, 그 2018년도 오펙 생산량 같은 경우에는 2017년 대비해서 17만 배럴 정도밖에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앞으로 11월 오펙 총회에서 산유국들이 감산을 계속하기로 합의할 경우에는 아마 수급 균형점에 도달하면서 원유 그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앞으로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허리케인의 영향에서 지금 이제 서서히 벗어나고 있고요. 또 정유 공장이 회복되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 내 그 원유 재고가 계속 쌓인다는 점은 악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그 원유 석유 시출기인 미국이 가동 대수가 756기에 좀 그치고 있는데요. 앞으로 유가가 상승한다면 미국이가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유가가 일시적으로 $50를 돌파하는 상황이 일어나겠지만 당분간 국제 유가는 1배럴에 $45에서 $55 선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스권이 45에서 $55 정도 1배럴에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립니다. 라이브 매매 타임 많은 종목 이야기 준비가 돼 있고요. 여러분의 종목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된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 가격,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들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메르시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장기환 부장, AR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